5. 잘못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거북이 마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터틀사와 거북이 슬로는 더욱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패스트 터틀사는 이번에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재정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감독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썼으며 육상팀은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습니다. 슬로는 짐을 싸들고 회사를 떠나는 동료들을 말없이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개방의 물결은 동물계를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거북이 마을, 상어 마을, 토끼 마을 등 동물 마을들 사이에 있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거북이 마을의 수장이 다른 마을의 수장들과 체결한 동물 자유구역 협정 때문이었습니다. 협정이 발효되자 다른 마을의 동물들과 상품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북이 등딱지의 양면과 같은 효과를 마을에 가져왔습니다. 물자는 더욱 싸지고 풍족해졌습니다. 예전에 나이든 어르신 거북들이 잡던 물고기에 비해 상어 마을의 젊은 상어들이 잡은 물고기들은 절반도 안 되는 값에 수입되었습니다. 반면 개방의 물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거북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히 개방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졌습니다. 반대 선봉에는 거북이 마을에서 로켓이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진 수족관의 거북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어린 거북이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날렵한 몸매와 강한 뒷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거북이도 감히 흉내내지 못할 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면 위로 무려 30cm나 뛰어올라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공을 머리로 치고 내려오는 묘기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팬들은 로켓이라는 애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묘기를 보기 위해 몰려든 어린 거북이들로 수족관은 항상 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개방의 물결이 수족관에도 밀어닥쳤습니다. 수족관의 CEO가 돌고래 마을에서 가장 빠르고 날쌘 돌고래를 고용한 것입니다. 이 돌고래는 무려 12m를 뛰어올라 공중에서 한 바퀴 돈 다음 링을 사뿐히 통과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화려한 돌고래 쇼가 선을 보이면서 로켓의 쇼에는 아무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동안 로켓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개방 반대 시위의 맨 앞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물계 전체가 개방의 물결로 떠들썩하던 어느 날, 두 마을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대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두 마을의 이목을 또다시 빅매치에 집중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승부가 1대1이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지난번 경기에서 승부가 불과 3초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경기 직전 슬론의 뒷다리 두 번째 발톱이 빠지는 바람에 슬론의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등의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대결 날짜가 6개월 앞으로 잡혔습니다. 두 회사는 다시 거대한 자금을 두 선수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패스트 터틀사는 사원을 걸고 슬론에게 투자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으로는 경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모험을 걸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슬론에게는 신임 감독, 전략 담당 코치, 근력 담당 코치, 물리치료사, 매니저, 정신적인 면을 담당하는 심리치료사 등 15명의 스태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지난번 시합의 패배 분석과 그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슬론의 정신적인 면이 지적되었는데 슬론에겐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슬론은 비전 강화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자신의 모습을 명확히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 머릿속에 그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식 전환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의 강사는 슬론에게 자신이 느린 거북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은 다른 거북이가 심어준 허상일 뿐이며 이러한 생각 때문에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강사가 가르쳐준 대로 슬론은 자신이 거북이가 아니라 푸른 초원을 달리고 있는 치타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북이가 아니다. 나는 푸른 초원을 달리는 치타다. 나는 치타다. 책상 위에 푸른 초원을 달리고 있는 치타의 사진을 붙여놓고 나는 치타다라는 글자를 또박또박 써놓았습니다. 슬론은 그걸 보자 왠지 마음이 뿌듯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력 강화 훈련에도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슬론은 3박 4일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진흙밭을 달리며 목청이 터져라 나는 할 수 있다를 외쳤습니다. 아마도 10만 번은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잠을 잘 때도 머릿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메아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다른 동물의 말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달리기 기술에 관한 한 동물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말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새벽마다 학원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말의 리듬감 있는 네발 구르기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말의 언어로 되어 있는 교재를 읽어야 했기 때문이죠.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자신의 히잉 하는 코맹맹이 소리가 점점 말소리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가슴 한편에는 뿌듯함과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해내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슬론은 시간관리법 강좌에 참석해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 활용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어느덧 이러한 교육은 성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100m 기록이 무려 2초나 단축되었습니다. 슬론은 계속해서 거북이 달리기 신기록을 경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 마을의 첨단 기술도 적용되었습니다. 지난번 등딱지 깎기로 가벼워진 슬론의 등딱지를 더욱더 가볍게 하기 위해 인공 등딱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주선에 쓰이는 합금 재료로 만든 가볍지만 단단한 등딱지였습니다. 이번에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감독은 지난번처럼 갈든가 그만두든가 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슬론은 때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나는 정말 행복한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왠지 자신답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슬론은 이제 부와 명예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거는 주위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거북이들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슬론은 슬펐지만 그것이 냉혹한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가끔 반칙도 저질러야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슬론의 감독도 약간의 반칙을 쓰기로 했습니다. 슬론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감독과 스태프는 경쟁 사회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쟁자를 밟고 올라서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간의 반칙이란 토끼가 레이스 도중 낮잠을 자는 나무에 수면제 분무기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끼가 그 밑에서 잠들었을 때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설치된 분무기에서 무선 조종기로 수면제가 들어간 액체를 뿌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액체를 들이마신 토끼는 더 깊은 잠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토끼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토끼 마을에 불어닥친 개방의 물결은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먼저 토끼잠이 마을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물 마을에서
늦은 아침잠을 자는 동물은 토끼가 유일했는데 토끼가 잠을 자는 그 시간이 다른 동물에겐 정말 열심히 일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동물계 최고의 지성인 그로쿠먼 박사는 자신의 저서 세계는 미끌미끌하다에서 세계는 이제 더 이상 동물 마을 간의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가 미끌미끌해졌기 때문에 일자리와 자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따라 미끄러진다는 것이었죠. 토끼 마을도 미끌미끌해진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토끼 잠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동물계의 자본과 일자리를 다른 마을로 미끄러지게 함으로써 토끼 마을을 영구히 뒤처진 마을로 만들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과연 토끼에게 토끼잠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토끼잠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굳어진 습관일 뿐이며 그렇게 해야 한다는 설은 그저 검증되지 않은 선입관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어린 시절에 다른 동물 마을로 이사간 토끼들 중에서 토끼잠을 자지 않는 토끼들이 발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느 누구도 제기한 적이 없는 의문이었기에 토끼 마을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끼잠을 자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훈련법들이 개발되어 보급되었고 마침내 토끼 마을에서는 토끼잠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토끼잠이라는 위대한 전통을 없애는 것은 토륜을 배반하는 행위라며 마을 원로들이 수장의 집무실 앞에서 자리를 펴고 집단 토끼잠을 자며 평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평화의 물결에도 토끼 마을의 달리기 챔피언이자 토끼 영웅인 라잇은 연습에만 열중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라이벌인 슬론과 마찬가지로 나날이 기량이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둘의 대결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 대결의 날이 밝았습니다. 거북이 마을 사람들은 슬론이 자신들에게 옛 영광을 돌려줄 것이라 믿으며 응원에 열광했고 토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라잇이 지켜줄 것이라며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탕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슬롯과 라잇은 전속력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반부터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슬론과 마을 거북이들은 잠시 후 찾아올 토끼잠이 있기에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감독이 몰래 숨겨놓은 수면제 분무기가 있기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토끼가 토끼잠을 자야 할 나무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까? 라잇은 나무를 그냥 지나더니 더욱 속도를 내어 결승점까지 내리 달렸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슬론은 아직 목적지의 5분의 1 지점도 채 못 간 상태에서 라잇이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으니까요. 슬론을 비롯해 이 모습을 지켜본 거북이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 그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물음. 어느 단계에 넘어서면 경쟁은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경쟁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한 가지 물음을 던진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것이다.